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중국의 언론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참석차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았는데 역시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의 미국 도착 소식을 보도하면서 환영 인파만 보여줬습니다. 중국 CCTV는 수많은 학교와 유학생 대표들이 시진핑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검은 팻말과 티베트 위구르의 깃발이 형형색색으로 뒤엉키며 시진핑 타도를 외치는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 중국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펙 회의를 계기로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마약 분야 협력이나 판다 외교 등에서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잘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끄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비롯해 대중국 제한 조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미중 정상이 만났기에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중국이 뒤통수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으며 결국엔 중국이 알아서 몰락하고 있어 중국 기업도 한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중국의 유화 정책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대중강경책을 주문하면서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3일 허드슨 연구소의 토머스 듀스터버그 선임 연구원이 작성한 미중 관계에 대한 기고문을 보도하면서 강경책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 차관보 출신인 듀스터버그 선임 연구원은 지금껏 중국에 당근을 줘서 효과를 본 적이 없다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을 달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4개의 채찍이 있다며 강경책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시나 중국은 뒤에서 미국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물을 동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허위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CNN은 미 법원문서 SNS 기업의 공개 자표를 탐사한 결과 중국이 자국 정부나 기업에 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고 미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드래곤 브리지 또는 스패무 플라주로 불리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부대가 각종 SNS에 개설한 가짜 계정 수십만 개를 동원해 중국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예컨대 2021년 미국에 거주하는 활동가 첸포콩이 반공주의와 관련한 주맹사를 개최했을 때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참가자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참가자를 겨냥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인신공격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규모 공격 예배후가 누군지 확실치 않았지만 올해 초 미 국무부는 미국 내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허위정보 작전을 펼친 혐의로 중국 관리 30명을 기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이들 중국 관리가 목표로 삼은 반체제 인사 가운데는 2년 전 첸이 주최한 주맹사 참석자가 여럿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공안 수백 명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정보 유포 캠페인이 포착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미국 내 중국의 댓글 부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흠집내려고 해도 미국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중국이 꿈꾸는 제국이 되기 위한 여러 필수 조건에서 일단 미국을 뛰어넘기에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바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미국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등 다른 나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세계 무역량 중 해상 운송이 85%나 차지하는 것 물론 항공모함의 군사력 또한 막강합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하며 공간의 제약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인터넷 웹페이지의 60%가 영어권에 해당할 만큼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더구나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은 문자 체계에 있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에 제약을 주는 언어장벽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중국 내 IT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경영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에는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인 도우이 대표가 실종됐는데 지난 6일 사라진 워화제약의 자오빙셴 이장은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인건비가 싸다는 건 옛말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은 미중 갈등을 비롯해 공급망교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신간처법 등 각종 정치적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기업인들에게 탈출법을 연구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자본과 인력까지 한꺼번에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윈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직접 투자는 728억 위안으로 작년 9월보다 무려 35%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 내 인건비로 고심하던 차에 미중 패권 전쟁까지 덮치자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작년에 아이폰 14 모델을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도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에서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가 운영하던 5개의 공장 중 베이징 1 공장을 재작년에 이미 매각했고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 모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는 대중 추가 투자를 중단했고 삼성은 한 발 더 앞서 탈중국을 시작해 중국 계열사를 5년 전에 비해 25%나 줄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 유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의 연구원 A씨가 체포됐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심혈관 의료로봇 기술 자료 1만 개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렇듯 국내에서 기술이 빠져나간 국가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기계가 각 3건, 조선, 로봇이 각 1건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앞서 7월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의 전직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들은 LCD 공장 운영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판매하려던 기술은 LCD를 만들 때 필요한 최적 온도와 압력이 담긴 공정의 핵심 레시피로 국가 핵심 기술로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최근엔 오히려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이 망해간다며 탈출러시를 이루며 한국으로 눈을 돌려 공장을 짓겠다는 이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 내 규제 강화,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중 갈등과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3분기 직접 투자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국 기업들이 중국을 등지고 선택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는 오는 2025년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탈중국을 감행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내 근로자, 청년, 중산층, 자산가, 기업인 등 모든 계층이 멘붕에 빠지며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로 작년에 중국은 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지만 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나 중국 의혁신을 대표하던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 주가도 최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는 등 어느 곳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서민, 고액자산가 등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멘붕에 빠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은 눈에 띄게 둔화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60만 명의 대졸자도 일자리를 찾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급기야 중국 정부는 아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팍팍해지자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포자기를 뜻하는 바이란이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중국의 최악의 상황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